여동생이 전도사인데 네. 이기분. 네. 이귀분 전도사인데 그 교회를 통해 가지고 자금을 세탁하고 네. 뭐 그런 얘기 잠깐 했었잖아. 근데 그렇습니다. 제일 궁금한 건 요즘 빼먹은 소위 이제 가짜 뉴스 댓글 공작 이 류 중에 빼먹은 게 하나 있는데 그 큰 덩어리가 보수 개신교가 돌리는 가짜 뉴스예요. 보수 개신교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핵심적인 지지 기반이었죠. 그렇죠. 가장 큰 그렇지. 부분이었죠. 촛불 때도 이쪽에 태극기에 보수 개신교가 이스라엘 기들고 나왔잖아요. 거기 아니면 돈과 거기 아니면 인원을 동원할 수가 없어요. 요즘 돌리고 있는 보수 개신교 저는 이제 가짜 뉴스나 댓글 공장이나 이런 걸 계속 주목해서 보니까 그게 재밌기도 하고 그걸 그렇게 재밌어. 재밌어. 왜 혼자서 재밌냐면 그걸 보고 있어요. 항상 걔네들이 뭘 할지 알 수 있는 게 이 댓글의 흐름이에요. 실제 댓글 공작에. 왜냐하면 걔네들이 앞으로 이걸 해야지 작전을 짜며 거기다가 댓글을 심기 시작하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내가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보수 개신교가 요즘 밀고 있는 가짜뉴스는 고려연방제예요. 고려연방제를 한다고 그런 거를 못 받아보셨겠지만 엄청난 분량의 길이로 고려연방제, 그러니까 북한이 된다 우리가. 대형 교회에서 지금 설교하는 가장 큰 아이템도 고려 연방제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나는 고려연방제가 튀어나온 논리를 모르겠거든. 응? 고려연방제라는 게 사람들한테 확 와닿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보수 개신교의 그 소위 이제 가짜뉴스의 키워드가 고려연방제거든요. 쌍팔년도 그리고 90년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을 공격할 때 나왔던 내용이 요즘 단어가- 20, 30대는 고려연방제 뭔지도 몰라. 그렇죠. 근데 그때 나왔던 너무 단어예요. 옛날 얘기인데 이거를 들고 나와가지고 가짜뉴스를 확 돌리고 있어요. 계속 이게 통한다는 말인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이제 왜 그러는 거야? 기본적으로 이걸 아셔야 되는 게 그래, 기독교 전문가. 특히 보수 개신교는 분단 트라우마를 한 70년 동안 계속 주입시켰어요. 만약에 이 나라가 공산화가 되면 우리는 다 빨갱이의 지배를 받게 되고 교회는 다 없어지고 그건 어떤 크리스천들은 다 멸절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어떤 목사예요? 아멘 이렇게 나오는 아니 거 아니야? 이렇게 배워 신학교에서. 네. 아멘 이렇게 네. 되는 거지. 아니 근데 대형 교회 목사들은 왜 그렇게 목이 쉬어 있어? 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그 부흥회 같은 데 가면 막 소리를 질러야 되니까 상시적으로 목이 쉬어 있어요. 그런데 근데 분단 좋아, 트라우마에 좋아. 대해서 얘기를 드리자면은 이게 이게 분단이 되자마자 1945년에 바로 소련군이 38선 이북을 이렇게 진주하고 남쪽엔 미군이 들어왔잖아요. 뭐 미군은 뭐 기독교 기반이니까 뭐 크게 뭐 얘기할 건 없지만은 소련군 자체는 이미 뭐 공산주의는 종교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이제 일요일에 뭐 국가 행사를 한다든지 선거를 한다든지 이런 건 좋은데 땅을 다 몰수해 버렸잖아요. 토지 개혁한다고. 근데 당시 북쪽에서 돈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지주들이 주로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일요일 날 예배를 못 보게 하지 또 땅을 빼앗아 가지. 근데 땅을 빼앗은 게 제일 큰데 일요일 날 뭐 못하게 한다. 이걸 명분으로 내세워 가지고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남쪽으로 내려와서 북은 신앙의 자유가 완전히 거기까지 알겠어. 제한된다. 거기까지 그래서 알겠어. 여기 내려와 가지고 있었는데 이승만이 이런 분단의 그런 상황을 이용해서 기독교인들 특히 이북에서 내려온 기독교인들을 깡패로 활용을 한 거죠. 그래서 서북 청년단. 그렇죠. 그래서 그 영락교회 청년들이 제주도 가가지고 깡패 짓을 한 거예요. 4.3 사건 때 그 당시에 그때는 반란 사건이라고 그래서 그 당시 목사였던 한경직 목사가 테러를 했던 서북 청년회는 다 우리 교회 청년회예요. 이런 얘기를 또 하셨어요. 예. 근데 이제 그로부터 이북 사투리 잠깐 나오고. 네, 그리고 이제 또 전쟁이 나면서 또 분단은 더욱 심화됐죠. 70년 동안 계속 북교회는 악마고 사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북교회하고 맞서서 싸워야 된다. 뭐 이런 논리로 그건 계속 알겠어. 논리를 그쪽에다 주입을 시킨 거죠. 예. 그건 알겠는데 네. 그러면 최근에 이제 두 가지가 동시에 날라오거든요. 네. 고려연방제를 얘기하고 맨 위에는 지방분권 반대예요. 개헌 반대, 지방분권 반대. 내가 그걸 다 읽어보진 않아. 말도 안 되기 때문에. 근데 키워드로 아니 왜 개헌을 반대하지? 이게 논리적으로 이 개신교하고 무슨 상관이지? 일단은 이번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추진하는 개헌의 핵심은 사실 권력구조 개편이 아니라 지방분권이거든요. 지방분권 개헌을 하게 되면은 북한의 고려 연방제처럼 된다. 그게 실제로 3.1절 그 개신교 집회의 핵심적인 그러니까 내일 다 아젠다예요. 모여서 데모하자는 내용의 핵심이 그거야? 그거예요. 그래서 시발 개헌 반대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수 개신교가 왜 개헌을 그러니까 이 보수 정치권과 결탁해서 개헌을 반대하는 건 알겠는데 개헌을 반대하고 지방분권을 반대하는 게 교회하고 명분이 연결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잖아.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걸 예, 그렇죠. 그 고려연방제로 연결한 거야? 예, 문재인 정부는 북한하고 가까워지려고 하고 결국 그렇게 해서 나중에 적화 통일을 할 것이다. 이걸 아주 노골적으로 심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고려연방제로 간다. 네, 그렇죠. 지방분권과 고려연방제 연결시킨 거야? 예. 그 지방분권하고 고려연방제하고 지방분권이 정말 북한을 닮았다면 북한이 지금 지방분권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이게 기독교인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보수 개신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사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하게 목사들이 자꾸 주입을 시킵니다. 사회에 대해서 뭘 알고 싶으면 나를 통해서 알아라. 이 목사는 또 조선일보만 읽은 것 같고 막 주일마다 신자들한테 그게 세뇌를 시키고 거기에 그 열받은 그런 청년들이 다 뛰쳐나와서 지금은 청년들이 비어 있는 상태고 이런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 보수 정치권에서 이번에 개헌을 막아야 되는데 예. 그 교회의 힘을 빌리고 싶은데 명분을 만들 연결 고리가 없으니까 교회가 개헌 반대하는 게 너무 웃기잖아요. 네. 그래서 지방분권과 고려연방제 연결해가지고 네. 그렇게 고려연방제를 돌리고 있는 거나 지금. 그렇게 해서 적화 통일되면은 정말 예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다 없어지고 교회 크리스찬들은 다 감옥 가고 그렇게 해서 이 사회는 완전히 악마의 소굴이 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 흐름이. 그래서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이미 적대시하고 있는 건 다 아시는데 하여튼 힘 닿는 데까지 한번 망하게 해보려고 작정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게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분권과 개헌 반대 얘기가 나오고 그걸 고려연방제, 저는 고려연방제를 이 개신교발 카톡에는 고려연방제가 항상 나와요. 진짜 뜬금없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교회가 왜 이 타이밍에 고려연방제를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할까 이해가 안 갔는데 그리고 맨 위에 개헌 반대가 있단 말이야. 네, 그렇죠. 개헌 반대 타이틀과 고려연방제가 있어요. 나는 연결고리가 안 생겼어 그때. 도대체 이 가짜 고려연방제가 이런 거 아니에요. 남한 따로 북한 따로 해가지고 각자 체제를 유지하면서 천천히 친해지자. 나중에 합하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한 따로 남한 따로 하듯이 경상도 따로 전라도 따로. 이게 바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 개헌의 골자다. 이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따로 그래서 국법 개헌. 어쨌든 지방분권 하다가 네. 고려연방제로 넘어가서 적화를 시켜버리려고 그런다. 한다. 이렇게 이런 논리가 통해?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이 사회나 현안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은 그걸 믿어요? 목사님 하시는 말씀인데 목사님이 설마 거짓말 하시겠나? 이러면서 말이죠. 와 씨발. 그러니까 이해는 됐어 이제 미스테리가 난 미스테리였거든. 이게 네. 도저히 연결이 안 되는데 개헌과 고려연방제와 지방분권이 왜 계속 그 단어가 등장하거든요. 도저히 이해 안 가는데 그건 이해됐어. 정치의식, 사회의식은 다 목사님께 그 두뇌를 갖다 바쳐라. 그럼 목사님이 그다 주입해서 그러면은 장착시켜도 개신교 되는 목사들이 이렇게까지 그 보수 정치나 혹은 이쪽하고 묶이는 이유가 뭐야? 핵심이. 역시 우리 목사님들이 가장 빈정상해했던 것은 세금을 거두면서 전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뉴스 공장에 나가서 했던 말이기도 한데 네가 뉴스 공장에 나갔어. 이걸로 나갔었어요. 예. 그 종교인 과세 때문에. 그렇죠. 전문가로 이제 나갔는데 통상 이제 전문가하고 인터뷰하고 마지막에는 다음에 또 모시고 한번 얘기 나누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안 하길래 그럼 다음에 또 모신다는 얘기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했더니 다음엔 딴 분을 모시겠습니다. 김조수가 이랬어요. 예. 근데 목사님들은 이미 문재인 정부는 이거 큰일 날 정부구나. 이 정부 계속 갔다가는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공포심이 있어요. 근데 그게 그때 뭐냐 그게 바로 세금을 걷는 건데 세금 내는 거는 그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진 않아요. 핵심은 세무조사예요. 세무조사. 세무조사. 세무조사를, 그런 식으로 아까 저기 MB
여동생이 헌금으로 돈 세탁한 예. 그런 창구로 실제 헌금이 쓰여진 경우가 많아? 이건 뭐 좀 이상하다 싶은 교회들은 다 그렇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요 보수 정치권이나 혹은 뭐 그 경제 쪽에서 안전한 비자금 세탁 창구로 교회를 활용해 왔다는 거지.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근데 뭐 보수 정치권이 뭐 돈 세탁을 위해서 보수 교회하고 연대하기보다는 보수 교회는 어떤 게 힘이 있냐면요. 일주일마다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대개는 그 지역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국회의원, 시장, 뭐 도지사 이런 데 나가는 사람들한테는 이분들이 하늘 같은 존재입니다. 진짜. 표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실제로 뭐 개신교, 보수 개신교가 뭐 사회적 영향력은 다 실추됐죠. 그렇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런 교회들이 연대해가지고 보수 교회가 연대를 해서 지난 총선 때처럼 동성애 오적을 만들면은 이 오적에 꼽힌 사람들은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동네마다 보수 교회는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 이제 표창원, 진선미, 그리고 이상규, 은수미, 그리고 남인순 이 5명의 의원이 그렇게 꼽혔었는데 그래도 거의 당선됐네요. 그러니까 2명 빼고 이제 3분은 다 당선됐고 그 2명도 보수 개신교 때문에 떨어졌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근데 신경 쓰이죠. 왜냐하면 신경 쓰이죠. 100표, 1000표 차이도 떨어지기로 하니까. 그러니까 그때 기억하세요? 그 동성애 문제 갖고 막 쟁점화할 때 그 박영선 의원이 거기 나가가지고 자기는 동성애 반대한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도 그렇게 해서 말도 안 되는 그 보수 개신교에게 구애를 보낸 그리고 것도 그 어쩌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한기총도 그렇고 대형교회 목사들, 특별히 어떤 목사들은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자기 신도들한테 당원이 되라고 당원 서류를 나눠줘요. 그래서 대의원을 데리고 있어요. 계속해서 당비를 대고. 근데 이제 큰 교회, 무시할 빤스 수- 정광훈 교회 목사. 이런. 빤스 목사, 전광훈 목사가 이번에 한기총 대표회장 되려고 나왔어요. 네네. 예. 아깝게 탈락했어요. 예. 전광훈 목사. 여러분 아시죠? 빤스 목사. 예. 이 양반 대단한 분입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앞으로 보수 개신교는 사회적 영향력은 없지만은 선거 때 그런 식으로 지역별로 이렇게 이런 게릴라 전략으로 이런 정치권을 쥐고 흔들려고 할 거예요. 어쨌든 최근에 가짜 뉴스를 가장 많이 발송하고는 그 발신지가 보수교회거든요. 그 보수교의 키워드가 개헌과 예. 지방 분권 반대라는 캐치프레이즈였는데 그거는 결국에는 이 교인들로 하여금 우리가 적화 통일될 수 있다, 빨갱이 나라가 될 수 있다라는 막 공포심을 막 주입하면서 결집시키려고 하는 거고 결집시킴으로써 문재인 정부에게 한거를 해서 문재인 정부가 함부로 자기들 장부 들여다보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숨어 있다고 저는 그리고 생각합니다. 보수 정치권에서는 개헌 반대의 힘을 얻고 싶은데 그 논리를 거기서 그렇게 만들어낸 거네. 예. 지방 이렇게- 분권 반대. 네, 이렇게 지방 분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하는 기독교계를 비판하면 그 세력의 배후는 북한이다. 예. 항상 얘기하고요. 예. 야. 북한이 그런 힘은 없는데 사실은. 예. 아니 나는 지방 분권과 그 목사님들이 고려 연방제를 연결할 줄은 진짜 몰랐어. 아니 앞으로 무수히 많은 논리를 만들어낼 건데요. 지금 훌륭하네. 이 목사님들은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끊임없이 적을 만들어냅니다. 과거에는 북한 하나였는데 북한 갖고 이제는 안 되니까 약발이 떨어지니까 이제는 동성애를 갖고 나오죠. 그다음 또 이슬람을 또 갖고 나옵니다. 이슬람. 그래서 가장 추악한 짓은 뭐냐면 할랄이라고 이슬람 음식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할랄 그 도축 과정도 굉장히 문제가 되긴 하지만은 그 뭐 이게 동물권 문제에 있어서 말이죠. 근데 그 음식을 만들면 이슬람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할랄 공장을 못 만들게 막 투쟁하고 막 이렇게 바리게이트 만들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랍에서 많이 투자를 하잖아요. 투자하면 그거 받으면 이슬람화 된다고 네. 계속 반대하고 그랬잖아요. 예전에 그 MB가 무릎 꿇은 적이 있었잖아요. 그 초창기도회 때. 그 김윤옥 씨하고 같이. 그 시기에 아주 미묘한 일이 있었는데 이슬람의 교리에는 이자가 없어요. 이자가 없이 어떻게 교육을 할 수 있겠으며 돈이 차입되고 또 이렇게 차관이 들여오고 그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보완되는 법을 만들려고 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슬람 관련한 채권법을 만들면은 이슬람 자금이 이제 들어올 수 있다는 점에서 좋다고 해서 MB가 그 법을 만들려고 했다가 조용기 목사가 이슬람 이 채권법이 들어오면
이 나라는 전부 이슬람화됩니다. 그래서 MB가 만약에 그 법을 도입하면은 퇴진 운동을 벌이겠다.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어. 그리고 나서 국가조찬기도회가 있었는데 그때 사회를 봤던 목사가 다 무릎 꿇으라고. MB도 그냥 같이 무릎 꿇었어요. 예, 그런 일화가 있었습니다.